자식 다 소용없다는 말이 있죠? 그게 딱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모든 일의 시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어요. 절대 자식 놈들에게 재산을 일찍 나눠주지 마.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여보? 그러라면 그런 줄 알아. 그게 내 유언이야. 절대 자식들에게 재산을 일찍 나눠주지 말라고.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던 우리 남편.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훌쩍 떠났답니다. 그때는 남편의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저희 새아들들이 그 말이 옳다는 걸 몸소 증명했거든요. 엄마, 저예요, 건영이. 그래, 우리 장남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그나저나 엄마,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불안감에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건영이가 이런 말을 꺼내면 보통은 돈 이야기였거든요.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아무래도 융통 자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엄마가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튀어나오는 돈 이야기에 저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니? 많이는 아니고, 한 3천만 원 정도요? 삼천이 많지 않다고? 사업하는 사람은 통이 커야죠. 아빠도 그러셨듯이요. 너네 아빠는 큰 통으로 돈을 벌어왔지만 건영이 너는 오히려 까먹고 있잖니.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한 후에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끊기가 무섭게 다시 전화가 울리더군요. 엄마, 저 건필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너는 어떠니? 세무사 일은 잘 돼가고? 그럭저럭이죠 뭐. 근데 엄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네요. 경기가 안 좋긴 하지. 그래서 무슨 일 있니? 별건 아니고. 엄마 재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 같은 때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은데. 전문가? 무슨 전문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께 맡기면 수익도 많이 내고 안전하게 재산을 불릴 수 있어요. 투자?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아, 엄마. 답답하게 좀 살지 마세요. 첫째 건영이, 둘째 건필이. 둘 다 저에게 전화만 하면 이렇게 돈 이야기만 해댔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저에게 위안을 주었던 건 바로 막내 건준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무슨 말을? 이렇게 전화 줘서 고맙다. 고맙긴요. 요즘 별일 없으시죠? 지난번에 설치한 냉장고랑 TV는 좀 어때요? 잘 돌아가요? 그럼 누가 사준 건데? 건준이 너 닮아서 아주 쌩쌩해. 다행이네요. 엄마, 근데 큰형이랑 둘째 형은 요즘 어떻게 지낸대요? 그 둘? 어휴, 말도 마라. 왜요? 설마 또 둘이 전화해서 돈 이야기로 엄마 못 살게 군 건 아니죠? 말해 뭐하니 다들 돈도 나는 게. 내 얼굴이 돈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아, 진짜. 이대로 둬선 안 되겠어요. 제가 조만간 한마디 하든가 해야지. 아서라? 아니다. 형제끼리 싸워서는 안 되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준이 너는 네 와이프랑 예쁘게 잘 살기나 해. 막내 건준이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저를 걱정하고 유일하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녀석이었습니다. 반도체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는 녀석이었지만 자기라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돈 이야기 한 번 하지 않고 저만 걱정해 주었죠. 건영이랑 건필이만 정신을 차리면 될 텐데. 그런 저희 걱정이 무색하게 사건은 가족 모임 때 터졌습니다.
가족이 모인 사유는 저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지내고 싶었죠. 장소는 한정식집 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첫째 건영이와 그 짝인 미자였습니다. 뒤이어 둘째 건필이와 규영이도 도착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건영이가 건성으로 말하며 선물 상자를 툭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작은 선물인데 받으세요. 미자도 질세라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엄마, 저도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건필이도 딱딱한 얼굴로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규영이는 그 옆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꾸벅 숙였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건영이와 건필이 모두 선물만 준비했을 뿐 저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는 녀석들의 생일에 항상 정성 들인 편지를 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들 고맙다. 바쁠 텐데 내 생일 때문에 시간도 내주고. 저의 고맙다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두 아들 내외들이 저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시작했거든요. 시작은 건영이었습니다. 녀석이 자기 왼팔에 찬 금시계를 떡하니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하더군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고 해도 괜찮은 아이템 하나 잡으면 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시작한 사업이 딱 그렇지. 녀석의 목소리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뾰족한 바늘처럼 비수를 꽂는 건필이가 질 녀석이 아니었죠. 형은 맨날 그 소리야. 저번에도 대박 난다. 진짜다. 하더니 결국 다 말아먹었잖아. 둘째 건필이가 콧방귀를 끼며 말하자 첫째 건영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니까.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까지 받는 거라 무조건 성공이야. 첫째 며느리 미자가 질세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둘째 도련님께서는 맨날 책상 앞에만 계시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요. 요 앞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밤에 누가 계엄령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책상에만 앉아 있다는 말에 건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요즘 형은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펀드 하나 들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더라고요. 건필이가 화제를 돌리자 규영이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건필 씨 동창, 펀드 매니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요즘 여의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초반에 거금을 투자한 덕분에 수익을 톡톡히 챙겼죠. 형님께서도 저희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건필이가 작년 즈음 건영이에게 투자할 생각 없냐고 했었거든요. 그때 건영이는 콧방귀를 끼며 무시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였죠. 건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뭐 투자하는 거 있어? 맨날 사업한다고 엄마 돈만 까먹지 말고 재테크라도 좀 해. 건필이의 말에 건영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어련히 할까? 너야말로 뒤통수 맞지 않게 조심해. 펀드 매니저 괜히 잘못 믿었다가 패가망신하는 수 있어. 패가망신? 형이야말로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형이 하는 사업 다 위험해 보이는데? 뭐?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전부터 슬슬 기어오르길래 봐줬더니 어디서 함부로 충고질이야. 경험이라면 형이 지금까지 사업 말아먹은 걸 말하는 거야? 형,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할 엄마 재산까지 날릴까봐 무섭네. 뭐라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저의 생일 축하는 뒷전이고 두 형제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질 즈음 문이 열리고 마침내 막내 건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늦어서 죄송해요.
자상한 건준이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수제 쿠키와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하기는 일 때문에 바빴을 텐데 이렇게 얼굴 보여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건준이를 맞이했습니다. 건준이는 그런 저를 와락 끌어안더군요. 저희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내 돈이 아니라 그저 부모라는 이유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아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런 동생을 보고 형들이 좀 배웠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런 건준이의 좋은 본을 보고도 건영이와 건필이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건준아, 너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 괜찮아? 식사 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건영이가 건준이에게 다정한 척 묻더군요. 저는 의아한 눈길로 건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녀석이 웬일로 동생 걱정을 다 하지? 잘 다니고 있어. 형이야말로 요즘 어떻게 지내? 새로 시작한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야? 건준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휴 말도 마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죽을 맛이다. 그래도 이번 사업은 느낌이 좋으니까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건영이는 짐짓 여유로운 척 말했지만 표정에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도 참. 그렇게 맨날 위험한 사업만 하지 말고 이제 안정적인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 건필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것들이 또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건영이가 발끈하며 대꾸하더군요. 안정적인 일? 너처럼 월급쟁이 노릇이나 하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재미없게는 못 산다. 재미 쫓다가 훅 간 사람들 여럿 봤지. 에이, 자기는 무슨 그런 말을 해. 뭐, 아예 틀린 말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 자식이 그런데 아까부터 진짜 은근히 사람 무시하면서 말하네? 무시가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이 자식이 말이면 다야? 건영이와 건필이는 또다시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건영이가 짜증난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입을 열더군요. 하여간 저 자식은 세무사가 된 뒤로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안다니까? 엄마, 건필이 이 자식 이거 계속 으스대는 꼴을 보고만 계실 거예요? 마치 저에게 뭐라도 해주길 바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제가 건영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녀석이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더군요. 건필이가 저렇게 잘난 체 하는데 저한테도 힘을 좀 실어주셔야죠. 힘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라길래 그러니? 이제 엄마 나이도 있고 슬슬 유산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산? 갑자기 유산 문제를 꺼내다니. 너무 뜬금없는 소리에 제가 당황해서 되물었지만 건영이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유산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기도 하고. 그러니 엄마 사후에 유산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서 나쁠 건 없죠. 저는 제 얼굴을 뻔뻔스럽게 바라보며 태연하게 제가 죽은 다음 일을 운운하는 첫째 아들 건영이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의 일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놀라신 거예요? 아니,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게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대처해야죠. 엄마가 죽은 다음에 우리 3형제가 돈 때문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형, 잠깐만. 그때 건필이가 건영이를 제지하고 나서더군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는 둘째 건필이를 보며 저는 나지막한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 우리 둘째가 나를 위해 못난 첫째의 입을 막아주는 건가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형은 엄마가 당연히 형한테 돈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건필이가 걸고 넘어진 것은
바로 돈을 누가 상속받냐였거든요. 그럼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당연히? 요즘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집안 기여도를 따져야지. 기여도? 야, 최경필. 너 말본새가 딱 집안 기여도를 따지면 네가 엄마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잘 들었네. 그 말 맞아. 뭐라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형이 지금까지 이 집 돈을 까먹으면 까먹었지. 돈 한 푼 보탠 적 있어? 반면에 나는 엄마 집 사줘, 차 사줘.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야, 누가 들으면 네 돈으로 다 산 줄 알겠다. 그건 엄마 돈으로 사려던 걸 네가 아는 사람한테 중개비 받으려고 멋대로 중간에 끼어든 거잖아. 어쨌든 그때도 형은 사업 핑계로 귀찮다고 빠졌었잖아. 건영이와 건필이가 티격대는데 그 사이에 놓인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를 두고 제가 죽은 후에 유산을 누가 받을지 다투는 녀석들을 보며 낙담이 되더군요. 내가 자식들을 모두 잘못 키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때였어요. 다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자리를 박차고 나선 것은 건준이었습니다. 녀석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말했어요. 첫째 형, 둘째 형, 둘 다 엄마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요? 엄마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눈앞에서 유산을 운운하는 게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통렬한 막내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서글픔이 가득 담긴 눈으로 건준이를 바라보았고 건준이는 그런 제 얼굴을 보고는 이를 꽉 깨물더니 말하더군요. 오늘은 엄마 생일인데 생일날 이따위 소리를 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냐고요. 건준이의 말은 모두 타당했지만 그것을 들어야 할 건영이와 건필이의 귀는 타당하지 못했습니다. 뭐? 야, 임마. 너는 뭔데 끼어들어? 그래. 어디 형들이 말하고 있는데 막내가 말이야. 하지만 건준이는 전혀 기죽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둘이서 계속 이야기해요. 나는 엄마 모시고 산책 다녀올 테니까. 건준이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가요, 엄마.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말고요. 바깥으로 나가자 찬 공기가 폐에 들어찼습니다. 칼칼한 공기도 공기였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저를 돈으로만 보는 자식들의 태도였죠. 엄마 괜찮아요? 건준이의 진중한 목소리. 녀석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하더군요. 형들이 어쩌다 저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엄마 생일날까지 돈 이야기만 하고 서로 싸우기까지 하는지. 건준이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 안에 있어야 자식이라잖니. 다들 이제 나보다 훌쩍 커버렸으니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건영이와 건필이 모두 어릴 적부터 저러지는 않았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저만 좋아하고 따르던 때가 있었죠.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걸까? 저도 모르게 자조적으로 읊조린 말이었습니다. 건영이와 건필이가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것이 부모인 저의 탓인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때 셋째 며느리 선아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녀석이 자기 남편인 건준이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희 남편이 이렇게 멋지게 자란걸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도 이런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을 거고요. 선아의 말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다. 무슨 말씀을. 엄마, 저는 엄마가 저희 곁에서 이렇게 계신 것 자체가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같이 걷고, 먹고, 마시고, 그저 저희를 바라보고만 계셔도 그 자체가 저희한테는 소중한 걸요. 소중하기는 어차피 다 늙은 노인인걸.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엄마는 엄마 존재 자체로 소중해요. 그날 건준이의 말이 정말 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그 말. 저에게 돈만 찾는 건영이 건필이 내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죠. 생일맞이 가족 식사가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난 후 건영이와 건필이로부터는 어설픈 사과 전화가 왔어요. 그나마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시기였죠. 엄마, 그날 그랬던 건 다 건필이 그놈 탓인 거 아시죠? 그 자식이 자꾸만 제 신경을 긁어서 그런 거잖아요. 건영이는 건필이 탓을 했고 엄마, 아시겠지만 건영이 형한테 투자하는 건 돈을 길바닥에 뿌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아프리카에서 굶고 있는 애들한테 주면 그게 더 나을 거라니까요? 건필이는 여전히 건영이를 폄하했습니다. 둘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저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어요. 곧 있으면 설인데 이 녀석들을 데리고 무사히 설날을 치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란 게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더니 하필이면 설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을 건너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쌩안이 달려와 저를 덮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넘어지면서 다리를 심하게 삐끗했는지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인대가 많이 늘어났네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라니.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이 먹고 수술대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병원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죽기 전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혼자서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호자를 불러야 하는 걸까요? 예? 어차피 수술을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도 필요하니까요.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해주십시오. 아들이 세 분이나 있으시니까 든든하시겠네요. 병원 의사의 말과는 달리 제 마음은 든든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할 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한 것은 장남인 건영이었어요. 건영아, 엄마 수술은 내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네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 괜찮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건영이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엄마, 제가 지금 일이 바빠서요. 이번에 새로 계약한 건 때문에 해외 출장도 가야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럼 미자는? 미자는 시간 좀 낼 수 없겠니? 미자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해외로 놀러 갔어요. 차라리 건필이한테 부탁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 자식, 지난번에도 자기가 집안 제일 효자라고 떠벌렸잖아요. 자기는 일 핑계로 빠지고 자기 와이프는 해외여행, 심지어 그 와중에도 건필이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다니. 저는 건영이의 행동에 어이가 없더군요. 그동안 부모 자식의 정으로 대해왔던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요. 그래, 알았다. 너희 바쁜데 엄마가 무리한 부탁한 것 같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마. 저는 애써 담담한 척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과 불안한 마음은 숨길 수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 고민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둘째 건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론을 꺼냈죠. 그래서 말인데 건필아. 내 수술 날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병원에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잖니. 엄마 말대로 제가 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어서요. 어쩌죠? 건필이의 거절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규영이는? 규영이는 시간 좀 낼 수 없겠니? 규영이도 자기 동호회 사람들이랑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동호회? 아니, 건필아. 너 지금 진심이니? 내가 수술을 받는다니까? 네 엄마가. 알아요? 그런데 무슨 암 수술도 아니고 그냥 다리 수술이잖아요.
엄마, 급한 전화가 와서.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건필이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자기들이 돈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달라붙더니.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어둑한 하늘이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 사이 간호사가 들어와 독촉을 하더군요. 보호자분 아직 안 오셨나요? 내일 수술 동의서 작성해야 하는데 보호자분 안 계시면 수술 진행이 어렵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 간호사에게 저는 차마 아무도 올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 건준이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그래, 우리 막내라면 분명 도와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건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준아, 엄마인데. 혹시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해서 그런다. 수술이요? 엄마, 어디 많이 안 좋으세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건준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건영이와 건필이 모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갈게요. 몇 시까지 가면 되나요? 건준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건준아, 정말 고맙다. 역시 내 아들밖에 없구나. 엄마도 참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엄마 아들인데 당연히 가야죠. 내일 아침 일찍 갈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건준이의 든든한 목소리에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씁쓸함은 어쩔 수 없더군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지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자식들을 헛 키웠구나. 죽은 남편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제게 남긴 유언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자식들에게 절대 재산을 먼저 물려주지 말라는 말, 이제야 그 뜻을 알겠네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휴대폰 배경 화면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건영이, 건필이. 두 녀석 다 내가 자기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내가 잘못 키운 것을 누구 탓을 할까? 한탄하는 마음에 한숨을 푹 내쉬는데 사진 속 건준이가 보이더군요. 형들이 다 외면할 때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달려와준 우리 막내.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된 거야. 누가 진짜 내 자식이고 누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달았으니.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쏟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오랫동안 제 재산 관리를 맡아온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님, 저 한기복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아, 네 여사님. 웬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양도하고 싶은 건물이 하나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자세한 건 통화로 설명하기 그러니 문자로 주소 하나 찍어드릴 테니까 거기로 좀 와주시겠어요? 네? 병원이요? 여사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 며칠 전에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어서요. 수술 때문에 입원 중이에요. 크게 다친 건 아니니 염려 마시고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어쩌다가.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참 웃긴 것이 어떻게 된 게 죽어라 오지 않던 건영이 건필이와는 다르게 변호사님은 금방 도착하더군요. 전 박 변호사님에게 제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모든 자식들이 가장 탐내는 건물,
노른자 땅에 있는 빌딩 하나를 건준이에게 양도하겠다고요. 박 변호사는 깜짝 놀라더군요. 여사님, 진심이십니까? 건준 씨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곧 말하려고요. 하지만 여사님, 상속 문제는 나중에 가족 간의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제분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괜찮아요. 이미 다 결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들 하는 짓 보니 미리 말해봤자 득될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여사님 뜻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대신 나중에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나니 한시름 덜었지만 이제 건준이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건준이. 녀석은 품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아이고, 왜 또 이런 걸 사왔어? 빈손으로 올 순 없지. 괜찮아요?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쩌다 사고를 당하셔서. 괜찮아. 상대방도 문제없이 치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고 넘어지면서 다리를 조금 삐끗한 것뿐이니까. 그나저나 건준이 너 이렇게 와서 어쩌니? 오늘 일정은? 엄마 수술인데 뭐가 중요해요. 다 미뤄두고 왔죠. 건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고 미안하던지 눈시울이 다 뜨거워지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정말 너밖에 없다.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왜 울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건준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건준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잘 들어보렴. 뭔데요, 엄마? 무슨 일이 더 있는 거예요? 건준이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꿀꺽 침을 삼키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실은 이번에 엄마가 네 앞으로 건물을 하나 양도할까 해. 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무슨 건물을 나한테? 건준이는 깜짝 놀란 듯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그런 건준이를 보며 차분하게 설명을 했죠. 네 형들 하는 짓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 엄마 재산 가지고 자기들 일속 챙기기에만 바쁘고 정작 엄마 위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이야. 엄마, 하지만 건준이의 얼굴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녀석이 저의 제안을 거절할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수술이에요. 건물 따위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엄마 수술 잘 받고 건강 회복하는 것만 집중하자고요. 건준이의 말에 가슴이 울컥하더군요. 어쩌면 자식으로서 당연한 말인데도 제가 그 당연한 것을 지금껏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건영이와 건필이 내외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엄마, 정신이 드세요? 저예요. 엄마 장남 건영이. 장남이 무슨 소용이야. 바쁘다고 엄마 부탁도 거절해놓고선. 너는 안 그랬냐? 다투는 건영이와 건필이 때문에 귀가 시끄러웠어요. 건준이는 조용히 제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저는 목소리를 쥐어짜 말했습니다. 건준이 빼고 모두 다 나가라. 네? 아니, 하지만 엄마. 저희가 이렇게 시간 내서 왔는데. 나가라니까. 망설이던 녀석들이 하나둘 바깥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건준이와 그 곁에 있는 막내 며느리 선아에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휴대폰 좀 주겠니? 휴대폰이요? 응. 저 배은망덕한 것들 얼굴을 보니까 화가 치미네.
당장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일을 진행해야겠어. 건준이와 선아는 저의 말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부름을 받은 박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어요. 날짜는 바로 다음 날이었죠. 제가 건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못난 형들, 이제 들어오라고 해라. 그 녀석들에게 내일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해야겠으니까. 네, 엄마. 건준이가 바깥으로 나가고 얼마 후에 다시 건영이 건필이와 함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녀석들에게 제가 주저없이 말했어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병원으로 와라. 네? 내일 또요? 아, 엄마.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 내일은 좀. 너희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내 재산, 이참에 확실히 정리할 생각인데. 궁금하지 않니? 네? 엄마 재산을요? 드디어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구나. 건영이가 반색을 하며 말하더군요. 건필이는 뭔가 불안하다는 기색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리 박 변호사를 불러 병실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건준이도 선아와 함께 제 곁을 지켰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건영이와 건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들떠 보였어요. 저의 재산을 나눠 받을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차 보였죠. 하지만 그런 둘의 들뜸은 박 변호사를 발견하자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먼저 반응한 건 건필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희한테 말도 없이 박 변호사님을 부르셨어요? 건영이는 그런 건필이를 팔꿈치로 치면서 말하더군요. 왜긴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오늘 아예 유언장이라도 한 장 써주시려나 보지. 살아있는 엄마 앞에서 뻔뻔하게 유언장 운운하는 건영이 놈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박 변호사도 불쾌한지 인상을 찌푸렸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왜 불렀다고 생각하니? 엄마, 당연한 걸 왜 또 말하세요? 어제 엄마 입으로 그러셨잖아요. 저희한테 재산 관련해서 확실히 말해주실 게 있다고. 그래, 맞다. 그런데 너네는 내가 따로 말한 것도 없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마치 내가 너네에게 재산이라도 나눠주기로 한 것처럼 말이야. 그야, 저희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때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사모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건물 중에 하나의 양도 의사를 밝히실 겁니다. 건물 양도라는 말에 건영이가 쾌재를 부르더군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맨날 달라고 말씀드렸던 노른자 땅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정말 후회하시지 않도록 잘 쓸게요. 아니요. 박 변호사가 그런 건영이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건물 양도를 받으시는 분은 건영 도련님이 아니십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 그럼 건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지자 이번에는 건필이가 환호했습니다. 엄마,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우리 3형제 중에 엄마 챙기는 건 저뿐인 거 아셨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 도련님도 아니십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당황한 둘의 시선이 이내 제 곁에서 조용히 서 있던 건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설마 건준이? 엄마, 건준이한테 건물을 주시겠단 말씀이세요, 지금? 저는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다. 아니, 엄마, 아니나 다를까 건영이와 건필이가 즉각 반발하더군요. 그럼 우리 둘은요? 엄마 장남하고 차남은 내버려 두고 막내만 챙기신다고요? 맞아요, 엄마. 머리를 다치신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리세요? 내가 비정상이라고? 지금 너희들 상황에서 나한테 그게 지금 할 소리니? 저의 차가운 한마디에 건영이와 건필이가 주춤했습니다. 저는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지금껏 나한테 했던 모든 만행들을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니? 건영이와 건필이 너희 둘이 나한테서 지금껏 받아간 돈이 얼마니? 그런데 너네 엄마가 수술 받는 날에 얼굴 한번 안 비춰? 그러고 나서 뭐? 장남하고 차남? 다 필요 없다. 유일하게 나를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건 건준이뿐이니까. 엄마, 그건! 시끄러워. 그리고 앞으로는 너네에 대한 일체 지원도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예전 같았으면 호적을 파버리고 싶었어. 저의 선언에 건영이와 건필이의 눈이 큼지막해졌습니다. 둘 다 이를 어쩌냐는 듯 발을 동동 굴렀죠.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사모님께서는 정말 가능만 했다면 호적을 파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호적 파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대신 사모님께서는 두 분 앞으로 상속 예정이던 재산과 건물을 모두 백지화하셨습니다. 모든 건물과 재산의 소유는 앞으로도 쭉 사모님이실 겁니다. 곧 양도할 가장 가치가 높은 막내 도련님께 갈 건물만 빼고요. 일이 그렇게까지 되자 사태를 깨달은 첫째 며느리 미자와 둘째 며느리 규영이가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하지만 이번 처사는 너무하세요. 막내 도련님만 챙기시고 저희는 찬밥 신세라니요. 그런 두 녀석의 얼굴을 보는데 화가 들끓더군요. 너무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아프니 병원에 와달라고 했을 때는 해외여행에 동호회 모임을 간 것들이. 너무해? 당치도 않다.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진짜 찬밥 신세가 뭔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건영이 너, 앞으로 너한테는 땡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원해주었던 돈들 모두 내가 정해준 기한까지 갚아라. 이자까지 쳐서. 네? 하지만 엄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많은 돈을 나한테서 왜 빌려? 그리고 건필이 넌 지금 네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쓰는 내 건물에 있는 사무실. 그동안 쓴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던지 아니면 당장 짐 챙겨서 나가라. 엄마.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차분할 시간은 진작에 지났다. 네 잘난 와이프 말대로 찬밥만 줄 테니까. 당장 내 말대로 하던지 아니면 나가. 설날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그날 병실에서의 대정리는 마치 오랫동안 치우지 않은 캐캐 묵은 쓰레기를 치운 것처럼 저의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건영이와 건필이는 이후로도 항의를 이어나갔지만 박 변호사가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덕에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수술 경과가 좋네요.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리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아직 입원 날짜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잠시 외출을 했어요. 건준이 선아와 함께 가족끼리 온전한 설을 세고 싶어서였죠. 선아가 사골 국물로 끓인 국을 먹으니 가슴이 푸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김치도 같이 드세요. 건준이가 저에게 직접 김치를 놔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간 저의 생일이건 명절이건 간에 항상 건영이 건필이 때문에 돈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건준이 내외와 함께 보내니 귀도 시끄럽지 않고 마음도 편하더군요. 건영이와 건필이로부터는 지금도 매일 연락이 와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저희도 엄마 아들이에요. 이런저런 간청과 회유로 저를 들들 볶았지만 저는 굳게 무시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녀석들이 지금 저러는 이유도 결국 건준이에게 주고 남은 나머지 건물과 재산이 탐나서라는 걸 모르지 않거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너무 큰 선물을 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건준이는 참 대단한 것이 건물을 양도받고 나서도 변함없이 저에게 한결같은 정성을 보여주었어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요. 은혜는 무슨? 건준아, 그저 나에게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난 것.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자 네가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야.